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하이테크 쪽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포티넷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저희 포티넷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포티넷 하면은 뭐 L4 방화벽 또는 뭐 레거시 방화벽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선을 그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잘 하고 있는 제품을,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을 좀 더 잘 사용하게끔 하시는 그런 성격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백지 대용량 방화벽이 저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디자인으로 나왔는지 제품에 대한 소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 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릭이 한 번만 체크해 주시겠어요? 요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세미나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조금 센서티브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유의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현재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데이터 센터 방화벽으로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방화벽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높은 성능,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가속 기능, 그 다음에 통합 관리를 위한 API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포티넷 방화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필요로 해지는 성능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높은 성능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높은 스루풋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하드웨어 기반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킷 처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서 패킷을 처리하기 때문에 낮은 레이턴시로 패킷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고객사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에 데이터 센터 방화벽을 들어갔고 그 서비스는 이제 신규 고객을 런치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빈번한 고객을 가입을 받고 탈퇴를 하는 빈번한 그런 인터랙션 속에서 API를 통해서 저희 포티넷 방화벽이 그 서비스의 관문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로 런치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현재 데이터 센터 방화벽을 잘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시장에서의 데이터 센터 방화벽을 재정해야 하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는 이제 NSS 랩이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NSS 랩에서는 2016년까지는 데이터 센터 IPS라는 테스트 방법론을 가지고선 각각의 제품들을 측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측정하고 결과값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이제 방화벽과 IPS를 같이 이제 통합해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점점 더 커지는 데이터 센터 보안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화벽만으로는 처리가 보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화벽과 IPS를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 시큐어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테스트 결과를 이제 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S와 방화벽이 통합되면서 이제 보안 컨텐츠들을 많이 봐야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아시다시피 많은 보안 공격들이 암호화되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SL 관련된 가시성도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 봤을 때 IPS 성능과 SSL 성능을 포함한 대용량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데이터 센터 시큐어 게이트웨이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방화벽 제품하고 데이터 센터 시큐어 게이트웨이를 좀 비교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NG 파이어리나 NG IPS도 마찬가지로 있고 DC IP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SS 랩에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선 테스트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베이전이라는 부분하고 라이브 익스플로이트라는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베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IPS 기능이 들어간 테스트 방법론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데이터 센터 방화벽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데이터 센터에 고용량 방화벽들이 포진해 있지만, 앞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 방화벽 플러스 IPS나 SSL 인스펙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획득한 그 데이터 센터 시큐어 게이트웨이 테스트 결과론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X축이 맨 위로 올라갈수록 맨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탐지율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 대비 비용 대비 성능 수치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100기가 bps 대용량 방화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꼭 이제 이게 이제 대용량 방화벽만 의미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왜 100기가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화벽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프라 트렌드에서 앞으로 UHD TV 컨텐츠 대용량 컨텐츠가 이제 증가를 하고 5G로 올라가면서 대용량 트래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대용량 방화벽이 필요한 이유는 이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트래픽 추이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서버 I/O에 대한 그 증가량인데, 그거를 상회하는 네트워크 I/O 그래프가 증가량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량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뭐 여기 대표적인 게임사분들도 계시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뭔가를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이제 교환하는 형태로 빠른 패킷 처리량이 필요가 한 서비스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서버 간의 이제 분산 처리 구조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보낼 때 작은 패킷으로 다량의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작은 패킷으로 다량의 패킷을 보내게 될 때 이것들이 이제 CPU나 제품의 성능을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포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대용량 방화벽, 대용량 보안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한 제품을 이제 도입을 하려면,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세 가지 정도의 약간 컨선을 말씀드리고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정성 및 가용성이죠. 트래픽을 많이 처리하면 많이 처리할수록 서비스의 영향도가 가장 큰 보안 제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가 날 때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커버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높은 도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트래픽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과연 내가 보고 싶은 트래픽을 선택하여 볼 수가 있느냐. 물론 볼 수 있겠죠. 로그를 뭐 이제 뒤진다던가 쿼리를 날려서 원하는 트래픽을, 원하는 로그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직관적으로 쉽게 그런 트래픽을 발라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티넷 데이터 센터 방화벽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려움들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조금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업계 최고의 성능 및 뭐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SL 성능이나 IPS 같은 최고의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 도메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서비스가 아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뿐만이 아니라 서버 투 서버나 존 대 존을 묶는 그 논리적으로 분리된 그 방화벽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저희 제품 성능 잘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좀 의미가 없어서, 기존에 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실제로 계측을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측기를 하나, 둘, 세 대를 전부 다 임대를 해갖고 저희가 진짜 그 성능이 잘 나오냐, 이런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해서 비디오로 찍어놓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익시아라는 계측기에서 양방향 60G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익시아 계측기에서 두 대에서 양방향 100G 트래픽을 생성을 해서 이 한 대 포티넷 방화벽에서 그 160G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은 좀 오래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시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험하기 전에는 뭐 CPU 부하율이나 메모리 부하율, 뭐 CPS 부하율 등등이 뭐 바닥을 표시하고 있죠. 부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조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트랜스페런트 버추얼 도메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상 도메인을 만들어서 100개 정도의 정책을 적용을 한 화면이고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L3, 그러니까 라우티드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라우티드 논리적 방화벽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100개 정도의 정책을 적용한 시험 조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00개 정도의 100개의 그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계측기 화면인데, 계측기에서 위에서는 양방향 100G, 밑에는 양방향 60G를 발생을 시킵니다. 발생되는 트래픽은 HTTP 트래픽이고요. 실제로 양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겟리퀘스트와 풋리퀘스트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풋리퀘스트에서는 리스판스 트래픽을 보내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푸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 결과값이고요. 스루풋 필터에 여기 보시면은 160이라는 수치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도 160이라는 수치가 여기 하이라이트 돼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160이라는 그래프가 좀 균일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에서, 제품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여기 마우스 오버를 해서 그래프를 봤을 때 약 70기가 정도 찍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100기가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뭐 다소 작을 수는 있습니다. 다소 작을 수는 있는 CPS를 가지고선 스루풋을 측정했기 때문에 아까 CPU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계측이 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실제로 데모를 이제 비디오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에이직이라는 그 하드웨어 칩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칩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 기반으로 패킷을 처리를 하고 보안 이벤트를 검사하고 수행하고 차단을 하기 때문에 CPU만 가지고선 동작하는 제품에 비해서 전원 소모량도 절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연 시간이나 고성능에 대한 퍼포먼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원 소모량이랑 이제 공간 절약 이 두 부분에 조금 포커싱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까지 직접 다 디자인을 하시고 실제로 그 상면에 올라가는 전원이랑 그 실제 그 전원 소모량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하셔갖고 실제 전체 비용을 감소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때 매우 좀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비디오는 방화벽 정책만 포함이 되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제로 IPS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관련된 수치는 저희가 테스트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 제품의 스펙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김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 제품이 이렇게 3개 정도 분류로 되고 경쟁사 대비 방화벽 성능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7060이라는 저희 방화벽 포티게이트 제품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그게 방화벽 스루풋만 봤을 때 이제 630GBps를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사 같은 경우는 최대 400GBps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IPS 같은 경우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20기가 정도를 처리를 하고, 다른 경쟁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0기가 정도를 처리하는 제품이 이제 최대 제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 제품에서는 요 120기가 IPS 성능보다 좀 더 대용량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64바이트 트래픽 패킷에 대한 처리량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0단위가 다 넘습니다. 100기가 단위가 다 넘어서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서비스에 좀 유용하냐면 뭐 자리에 계시긴 한데 PPS가 많이 발생되는 게임 서비스나 어떤 뭐 FPS 게임 서비스, 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패킷 프로세싱이 저희 제품에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하드웨어 기반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는 스루풋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이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저희 방화벽이 데이터 센터 방화벽으로 위치하게 되면 보안 제품으로 인한 딜레이 없이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장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트래픽 가시성 및 조치 방안 부분인데요. 저희 포티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포티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 트래픽이 실제로 다른 것 대비 많은 사용량을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협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그 트래픽 그 GUI에서 그냥 그 트래픽 세션을 클릭만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연관된 내용들도 다시 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내가 보고자 했던 세션 또는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뭐 데스티네이션, 뭐 나라, 폴리시 요 세션이 걸려 있는 폴리시나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세션들 그리고 트래픽 사용량, 그다음에 밴드위스 사용량까지 한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성 및 제어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가시성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제품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제품이고요. 포티게이트 3982라는 제품이 이제 방화벽 기준으로 1테라 bps 트래픽을 처리를 합니다. 1테라 bps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대용량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PPS나 스루풋이 또는 고용량의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그 방화벽으로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 두 제품 형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VPN 처리량도 400GBps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경쟁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조금 이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약간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 39802라는 제품은 방화벽 스루풋은 1테라 bps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컨커런트 세션이 160밀리언이 넘어가는데 반면에 이제 IPS나 이제 차세대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컨트롤하고 IPS를 같이 섞은 거죠. 요 두 가지의 성능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 제품은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들이 하드웨어가 이제 MP라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세서랑 콘텐츠 프로세서가 이제 박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이제 그 대용량 PPS가 발생되는 트래픽 그 서비스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방화벽용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6000 시리즈라는 이제 제품인데 요거는 포커싱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랑은 조금 다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큐어 게이트웨이라는 위치를 커버하기 위한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SSL 및 IPS 성능이 이전 장비보다 훨씬 높은 제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경쟁사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측정 결과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 슬라이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NG 파이어월 스루풋이 80G인 반면에 여기는 이제 누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그 스루풋을 처리를 하는 이제 성능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39802라는 제품하고 애플 투 애플을 조금 비교해 보면 스루풋은 39802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뭐 많이라고 해봤자 200기가 넘는 수치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반면에 IPS 스루풋하고 NG 파이어월 스루풋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캐릭터가 다른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데이터 센터 게이트웨이, 시큐어 게이트웨이 역할로 IPS가 적용된 상태에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PS 성능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이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00 시리즈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포티게이트 방화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70, 302, 402, 602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70, 602 주요 사용을 보시면, 요거는 데이터 센터 방화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 시큐어 게이트웨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30GBps의 방화벽 스루풋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IPS 스루풋도 120GBps의 스루풋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대용량 포티넷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포티넷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 보안 제품을 제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서비스 특성별로 고성능 보안 제품이 필요한데 그거에 맞는 제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기능을 확장시켜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치가 원활하게끔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방화벽 관련된 레거시 방화벽 또는 데이터 센터 방화벽 관련된 내용이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방화벽인데요. 일단 저희가 포커싱한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만 포커싱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셔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다 일단 포커싱을 했고요. 주로 이제 AWS랑 Azure 요 쪽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미 저희보다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요 세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이제 직면해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분산된 관리 패널이라는 부분 측면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AWS나 Azure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이제 보안 기능들은 사실 그 방화벽처럼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이게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산된 것들을 이제 담당자분들 또는 이제 그 고객사분들께서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어렵고, 그 다음에 통합된 로깅을 하면서 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로깅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관리 주체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특별하게 호스트 기반의 이제 보안 제품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객사 미팅을 갔습니다. 고객사 미팅을 갔는데 보안 부서하고 이제 시스템 부서하고 뭔가 이제 악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호스트 기반 IPS 기능을 쓰고 계세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뭐 시그니처 업데이트 이벤트로 인해서 실제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포티넷 제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미팅을 요청을 해 주셨던 케이스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애플 투 이제 부서 간에 이제 악유가 생기는 거죠. 왜 보안 시스템 때문에, 보안 솔루션 때문에 시스템 부서에 장애가 발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특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L2 트래픽 이런 ARP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어가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중화의 제약이 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그 VPC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 존 안에서 트래픽이 제어되지 않는 형태의 특수 환경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도입을 검토가 되고 실제로 도입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드 파티 저희 포티넷 같은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통합된 관리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안 운영 환경으로 사용자의 이질감 없이 그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과 실제 인프라 환경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능 가지고서는 서비스 그 보안 만족도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같은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들이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넷 제품 중에서 클라우드 방화벽용으로 포티게이트 VM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알리바바, 뭐 오라클, IBM 뭐 이런 그 AWS랑 에이저 말고도 저희 포티넷 제품이 그쪽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모든 솔루션 또는 이제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을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보안성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가 취하고 있는 그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오토스케일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일리스틱한 그 확장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멀티레이어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약간 이제 백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AWS에서도 AWS에서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 ACL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ACL이나 그 액세스 그룹으로 만족되지 않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안티바이러스, IPS 등등 이런 이제 상위 레이어에 있는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AWS 서밋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길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보안 사고 터져도 모른 채 한다던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례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전문 보안 벤더 또는 보안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그 보안적인 호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요거는 앞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트워크 ACL을 사용했을 때 하고 이제 저희 같은 단일 관리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비교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시그니처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보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부분이죠. 보안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막 이전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이 일리스틱 환경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이나 이런 시스템 부하가 다이나믹하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확장성이 필요해라고 이제 그거를 포커스로 하셔서 이제 네트워크 ACL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보안 기능만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 다시 이제
보안 펑션들이 취약한 점을 인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이런 시그니처 기반의 어떤 보안 기능들을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요게 아까 요거는 이제 호스트 기반, 에이전트 기반의 보안 제품하고 비교한 내용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보안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 그다음에 시스템 인프라 담당자끼리 뭔가 악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포티넷 같은 이제 서드 파티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그다음에 포티넷이 적용됐을 때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을 비교한 테이블로 저희가 가장 맞는 부분에 있어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모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저희가 이제 포티넷 방화벽 제품을 등재를 해서 가장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저희가 저희 방화벽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합니다. 실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저희가 어떤 제품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런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일단 저희가 제품이 많은 것도 있긴 하고요. 실제로 경쟁사 대비 많은 제품들을 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로 따져보면 제가 한 15개 정도 제품이 런치가 되어 있고요. 경쟁사 일부 경쟁사긴 하지만 어쨌든 3개 정도 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 15개 정도로 저희가 많은 노력과 많은 서비스 제품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고 계속적으로 제품을 런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AWS랑 Azure를 말씀을 드리는데, AWS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앞에 전시되어 있는 심이라는 제품이 이제 AWS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제로 심 인스턴스를 가지고선 이벤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AWS에다가 이 심이라는 제품을 올려놨고요. 이거는 이제 제품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제품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구성하려면 도대체 어떤 구성이 좋고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유즈 케이스를 이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AWS 케이스고, 단일 VPC에 포티넷 방화벽 또는 서드파티 방화벽이 이제 위치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요 두 제품 간에는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이 장비가 죽었을 때, 이 제품이 죽었을 때 테이크오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한 제품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인입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가 위치한 게 아니라 라우터 53이라는 DNS 로드 밸런서가 위치하는 구성으로, 실제로 퍼블릭 IP를 포티게이트에서 받는 구성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서비스가 이제 올라가 있는 이제 고객사인 케이스에, 자 여기 A라는 서비스 존은 이제 웹 서비스 존이고요, B라는 서비스 존은 이제 와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ACL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기능 같은 경우는 VPC와 VPC 간의 통신을 제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VPC와 VPC를 연결하기 위한 거의 가교 역할을 이제 보안 제품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이렉트 피어나 VPN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트래픽을 방화벽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티넷 방화벽 또는 여기 위치하고 있는 방화벽들이 이 VPC 간에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이 상호 간의 보안성을 향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하는 방안이 있고요. 요거는 그 오토 스케일 경우인데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상단 하단으로 샌드위치로 구성을 해서 오토 스케일링이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저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제가 약간 컨셉이 달라서 제가 그 얼마 전에 프로젝트를 뛰면서 약간 어려웠던 부분을 조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위 아래로 두는 케이스를 권고합니다. 저희 제품이랑 실제로 테스트를 했었고 위아래로 두는데 여기 방향성을 보면은 퍼블릭 IP가 들어왔다가 여기 포티넷 방화벽에서 직접 내려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줄 때 여기에 라우트 테이블이 있는데 라우트 테이블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PB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이 있는데 그 PBR로 줄 수 있는 목적지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로드 밸런서를 이제 역순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를 해서 이제 라우트 테이블이 하나만 내부 로드 밸런서만 바라보고 그 로드 밸런서가 상향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실제로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요 밑에 이제 인스턴스가 게이트웨이를 바라보고 이제 그 트래픽을 던지게 될 때 이 인스턴스가 죽으면은 이 그 인스턴스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다른 인스턴스로 방화벽으로 이제 바꿔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 쪽으로만 던지면은 실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액티브 구성이 가능한 케이스가 애저의 권고 구성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그 저희가 이제 포티넷 이제 IIS죠. IIS로 플랫폼 인프라 기반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여기 계신 고객사 분들 포함해서 이제 실제로 사스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보안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사스로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한 제품이 하나 나왔고요. 그 제품이 이제 포티 캐스비 또는 CASB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컨셉을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포티 캐스비라는 거는 그 해당 가입된 고객의 계정을 가지고선 그 계정에서 활동되는 액티베이션 이벤트를 트래킹을 하고 중간에서 시큐리티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저희 그 고객사 사용자께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다가 또는 그러니까 사스 그 뭐 예를 들면 드롭박스 같은 데에다가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경로가 업로드되는 경로가 포티게이트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을 통한 제어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액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브로커라는 개념으로 그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안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6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피스 365, 그다음에 세일스포스.com,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AWS까지 요 6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세션을 조금 종료를 할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클라우드 환경,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에이전트 기반 제품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제품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티넷은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할 것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사스 영역까지 보안 영역을 확대해서 보안성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